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처음, 시작. 이 말에는 설렘과 희망이 담겨 있죠. 근데 살다 보면 그 첫 마음이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신혼 초에는 설레고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지만은 아이 낳고 또 자식 키우면서 돈 벌면서 도리하면서 어느덧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부부는 아예 없는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걸핏하면 으르렁대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세파에 흔들리며 처음의 마음을 간직한다는 거 어렵죠.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그 처음의 마음을 되새겨보려는 노력이 부부의 일이든 개인에게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준비한 문제는 화병이야 코너에서 우리 함께 처음을 돌아보시죠. 6월 28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샌드페블스의 나 어떡해. 예. 나 어떡해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답을 찾아드리는 그런 프로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집중적으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중심, 이번 주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잡아봤고요. 요일별로 좀 세부화한 그런 주제로 들어갑니다.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좋은 직원들 만나서 좋은 추억을 쌓은 거? 그게 뭐 선물 같은 사람들이지. 선물은 상대방이 날 생각해주는 거를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도움 준 사람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뭐 좀 힘들어했을 때 뭐 조언 비슷하게 그런 거 해준 좀 옆에 사람도 있었고 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은 동료나 친구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 말대로 이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거.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모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덕렬이도 있고 명자도 있고 뭐 정혜도 있고 뭐 항상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항상 말을 해도 같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항상 뭐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네, 오늘은 선물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배경음악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 주제음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영화 속에서도 마리아 수녀가 그 가족에게는 선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선물 같은 사람, 이보다 더한 찬사가 있을까요? 앞서 직원 얘기 주신 분, 자신에게 잘해준 분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선 아이가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 동반자가 선물일 수도 있고 속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마음에 맞는 회사 동료가 큰 선물이다 여길 수 있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물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신지요? 오늘은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용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일산 복합 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샤갈 달리 뷔페 특별전에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코너 문제는 화병이야 이어가겠습니다. 김승진, 난 네가 좋아.
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안의 화를 풀어드립니다. 내 안의 병을 치유하는 관계회복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은 나와 우리의 미래가족문화연구원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100세 시대가 되면서 부부 갈등 이제 그냥 묵혀만 두면 안 되잖아요. 너무 오래 같이 살아야 되니까 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100세 시대부터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부터는 결혼 기간이 만약에 이제 만 30세에 결혼했다. 이렇게 네. 기준으로 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네. 나이 60에도 네. 40년이 만약에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 점검이 이제 있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앞으로 살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은 60대, 70대 부부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자, 부부 갈등에 대한 고민, 질문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주세요.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문자 벌써 왔어요. 0214님이 결혼 18년 차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늘 신혼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렵습니다. 나 어떡해요? 이분은 그런데 네. 굉장히 모범생이세요. 그러세요? 노력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노력을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네. 이분은 어쨌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부부 갈등의 원인을 많이 보시니까 네. 아마 데이터가 쫙 뽑아져 있을 것 같은데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글쎄, 성격 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많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부부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요. 아하.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예,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잘 안 맞는데 또 돈에 대한 갈등도 있고 뭐 이제 왜냐하면 돈 씀씀이가 어떠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싸우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네.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한 문제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결혼 생활에서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부부를 보면 왜 돈 부부를 만나요. 매번 싸울 때마다 돈 문제로 싸우고 돈 때문에 갈등도 있고 이제 모든 게 다 돈.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들한테는 돈이 중요한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네. 우리나라 부부들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경제적인 문제, 갈등이. 근데 그 이유는 부부간의 사랑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자녀가 이제 우선이 되고 그리고 집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여건, 남들처럼 사는 게 우선이 되어버린 이제 부부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 면에서는 애정과 돈이 비례하면서 같이 가지만 네. 뭐 애정이 많으면 돈도 더 열심히 벌 수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부부관계의 유지에 애정과 돈은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부족하면 돈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메워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돈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애정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매번 이제 돈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근데 알고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애정이 결핍되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에게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연 어떤 내용인지 듣고 또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 터울이 꽤 있는 언니가 절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언니이기 때문에 저의 유일한 소원은 세상의 유일한 가족이자 부모나 다름없는 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식구 많은 집으로 시집간 언니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른에 시누인 시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했던 언니는 아이를 낳고도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와 식당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싹싹해서 보험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이후 시동생들까지 결혼시킨 후에 좀 편해질까 했더니 형부가 고집을 부려 가게를 시작하더니 결국 이것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부도가 나 한순간에 언니와 형부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결국 집과 가게 다 날리고 한 칸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세 자녀를 생각해서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형부는 사업 망한 것이 언니 때문이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신혼 때부터 술만 먹으면 형부가 언니를 때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침부터 술을 먹으면서 새벽 5시에 공사장으로 식당으로 다니는 언니에게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젠 돈을 벌어오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니가 차라리 형부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왜 이렇게 되는지 네. 아내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너무 오랜 세월 참고 견디면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행복한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불행을 견디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후자 쪽인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예. 견디는데 너무 익숙해졌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나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분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계속 꼬이는 그러니까 불행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분의 잘못이 아닌데 이분은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을 자꾸 갖다가 주네요. 바로 그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자 이제 첫 번째는 언니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형부는 일손을 놓고 있어요. 자, 그렇죠. 두 번째. 네. 언니가 참으면 참을수록 형부는 언니를 원망하고 있어요. 네. 자, 세 번째. 언니가 맞고 살아요. 지금 폭력을 쓰고 있는데 참았어요. 네. 근데 형부는 더욱 난폭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언니의 방법도 중단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 참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갈 수 있는데 네. 이 경우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언니가. 그럼요. 그러면 언니의 노력이나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긍정적으로 잘 적용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 우선은 멈추는 거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선 중단하고 이 언니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이 언니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상황에. 맞아요. 네. 게다가 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남편이 폭력을 쓰는 순간에 네. 그걸 미리 안다는 거예요. 마치 1m 떨어져 있는데 개구리가 뱀을 보고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예.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을 갈 수 없을 만큼의 그 공포와 억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폭력을 이렇게 오래 써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이 이제 이런 남편과 살다 보면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곧바로 이제 체념으로 나타나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제 견디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났던 이 여성분은 네네. 안타까웠던 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남편이 폭력을 써요. 네. 그러면 우리는 폭력을 쓰면 이걸 외부에 알리거나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여기 탈출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분은 남편이 폭력을 쓰는 그 시간이 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커튼을 닫아버려요. 창문을 닫고 네. 외부에 이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떠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건 이제 애들이 들을까봐 아니면 남들이 알까봐. 옆집에서 혹시 알까봐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문을 닫고 커튼을 닫고 외부에 SOS 치지 않고 반대로. 예,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폭력을 용인하는 거로 되어버린 거죠. 그렇구나. 남편이 받아들였을 때는. 예. 일단 이 지금 5355님이 깨끗하게 정리한 게 낫습니다. 빨리 이혼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끝낼지 말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가정을 깰지 말지 이제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우선은 지금 현재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거는 중단하셔야 일단 돼요. 멈춰야 된다. 우선 멈추고. 뭐 이혼은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거고 우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받고 결핍된 자기를 돌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인데요.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고 개인적인 궁금증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코너입니다. 문제는 화병이야.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첫 곡 나훈아의 사랑 김숙기 원장 추천곡입니다. 추천하신 이유는요? 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정이고 그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나 요걸 좀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나훈아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함께하는 지금 시각 10시 37분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얘기 중입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0214님이 역시 김숙기 원장님다운 추천곡입니다. 결혼 전 제 남편이 제게 나훈아 모창으로 불러준 노래인데 그 시절 잠시 떠올랐어요 하셨고 3101님 저희 엄마도 이런 경우였는데 저는 이혼하라고 적극 권했습니다. 지금 엄마는 이혼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자식 때문에 참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라고 주셨고요. 3377님 가정문제 부부문제 상담받고 원만한 가정 화목한 부부의 삶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살짝 또 다른 고민이 있어서 이거 좀 해결하고 가야겠습니다. 0025님 깊은 고민입니다. 30년 차입니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나는 자기만 내조하는데 어제는 자다 보니까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도 못 자고 괴로웠어요. 대화를 해야지. 혼자 저러고 있으면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세요. 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추정컨대 남편이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렇죠. 절대 내색을 안 하고 혼자 앓으시는 분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말도 안 하고 네네. 표정도 이제 어둡고 없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우울증 판정을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30년 동안 말도 없고 표정도 없으셨대요. 네. 30년 기간 동안에 내내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은 사실은 이제 상호작용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이 그런 커플이시구나. 예,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지금 고민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먼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좀 알아보는 게 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0025님 한 번만 더 갈게요.
그 7258님. 결혼 15년 차입니다.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알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아내가 3년간의 외도를 했다는 사실, 사채가 약 1억 정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3명의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려고 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고. 이 같은 경우는 진짜 총체적인 어려움이 지금 부딪혔네요. 완전히. 예. 근데 이제 결혼 15년 동안에 1억이라는 사채를 쓰고 그다음에 3년의 외도를 아내가 했고 그다음에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조금 관심을 좀 두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네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어떻게 견디면 될까요가 아니고 해결을 하시는 방법으로 꼭 하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셔서 네네. 그냥 손을 놓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지 이게 아니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지금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이제 좀 어려우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 싶네요. 3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알코올 의존증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 사채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로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불어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사실은 외도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고요. 아내의 외도. 남편이 알았다고 하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냥 막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아까 저희가 읽어드린 사연에서 이제 저희가 남편을 너무 매도한 것 같아서 남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니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네. 남편의 마음을 좀 이해하자고 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남편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가짐이 현실에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좀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 또 운도 좀 잘 안 따랐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망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걸 방치하고 있는 본인 자신이 이제 문제고 네. 근데 그 원인을 아내에게서 찾아서 원망하고 폭력으로 하고 또 네. 술을 먹고 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마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네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는 저는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좀 반성하면서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나 이거를 좀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네. 다음 단계를 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래 내 남편도 힘들었지 하는 마음으로 또 덮고 지나가는 거는 사실 방법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댁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지 ABC 혹은 1, 2, 3으로 해결책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물론 굉장히 이게 너무 긴 세월 동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이제 불교의 아함경의 대목을 잠깐 좀 비유를 조금 해볼게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화살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 화살은 어떤 각도에서 날아왔을까? 어느 종족이 쏜 것일까? 어떤 독초로부터 뽑아낸 독약이 묻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하. 붓다가 한 말은 간명했어요. 네. 먼저 네 몸에 화살을 뽑아라. 예. 그러니까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기 전에 먼저 내 몸에 화살을 뽑고 네. 나를 우선 치유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이
상처받고 어린 시절부터 또 이 결핍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장 과정에서도 이제 불행하게 살았던 삶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언니 입장에서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우선 본인 몸에 꽂혀 있는 화살을 먼저 뽑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가해지는 이 비정상적인 고통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게 일단 중단하는 거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남편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선은 꼭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만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좀 분리시키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애쓰고 있고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막고 있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우선 중단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되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나도 굉장히 소중한 삶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를 아주 뼈속 깊이 본인이 먼저 인지하시라. 인지하시는 거를 먼저 하셔야지만 네네.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죠. 예. 역시 이런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혼자 판단하시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 폭력에 대해서는 금방 사실은 중단시킬 수 있고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요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범죄, 폭력이라는 거는 범죄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중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단호하게 네. 실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 부분도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렇군요. 예. 근데 폭력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죄의식이 깊습니다. 네, 맞아요. 자신들이 엄마를 돕지 못했다라든가 맞아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가장 잔혹한 부부가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잔혹한 부모는 저는 이런 부모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예. 엄마 아빠가 이제 맞는 거.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잔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를 원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아이들도 굉장히 괴로워할 거라고 봐요. 엄마의 이런 모진 인생, 참고 헌신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죄의식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스스로도 내가 뭔가 이거를 부모님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또 무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좀 힘있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이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결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4720님이 현재의 폭력 행위는 과거로부터의 학습으로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오늘 대목을 그 처방전으로 주셨어요. 이런 문제에서 피해자인 자신이 이걸 멈출 수 있는 내가 귀하고 화살을 뿜어낸다는 그 마음으로 멈추셔야 된다는 게 저는 키포인트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화병이야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의 중심 주제가 이 선물 같은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5540님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 한 번 못했는데 딸 셋, 아들 하나 두신 장모님이 저희와 사시고 계세요. 부모님 대신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하셨고 멋진 사위신데요. 7253님.
항상 위태로울 때마다 저희 부부를 지켜주고 가족의 웃음꽃을 준 초등학교 3학년 막내딸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큰오빠와 10살 터울이 나는데 항상 양보하며 배려하는 속 깊은 아이죠. 막내딸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고 5397님 늦둥이 셋째 막둥딸이 보물이고 국보입니다. 출근할 때도 아빠한테 꼭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고 코에다 볼에다 뽀뽀까지 잊지 않은 딸인데요. 딸 셋 중에도 제일 애틋한 막둥이가 가끔은 아빠 회사로 꽃을 보낼 때도 있는데요. 그 꽃을 받은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네.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와서요. 라고. 야, 이거 딸 없는 분들 속상해서 어떡하시나. 한 분만 더 갈까요? 0214님. 제게 선물이란 좋은 인연들입니다. 당신의 전성기를 통해 알게 된 분들도 제게는 선물이죠. 라고 저희 프로그램 스태프들 4기를 이렇게 가득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문자 많이 주셨는데 100% 소화는 못해드렸어요. 오늘 당첨되신 분은 7258 그리고 0025 이 두 분이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강인원 사랑은 세상의 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